안녕하세요. 2015년도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다시 봄이 올 거에 홍보 만화 나는 단원고에 다녔어요를 그렸고, 2019년도 21살의 기억을 그리고 연재를 완결했고요. 지금 현재 딜리업과 포스타입에서 자살클럽을 그리고 있는 남승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채널을 기획을 하면서 젊은 작가들 중에 꼭 뵀으면 하는 작가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남승현 작가님 계시고 오민혁 작가님 계시고 네. 순기 작가님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뵙고 가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 자살클럽이라는 작품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그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나 계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영상을 보시면서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주제로 단락으로 끊고 시작하자면, 첫 번째는 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이라고 할까? 먼저 우선은 우울감이 좀 많았어요. 이게 가장 심해졌을 때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그게 가장 심했어요. 제 주변에 너무 잘 그리는 학생들도 많고 선배 작가님들도 많고 먼저 일찍 데뷔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우울증이 많이 심해졌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휴학을 하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만화를 좋아했는데 오히려 만화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만화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그리다가 그게 이제 어느 날 터져버린 거죠. 만화 이제 안 그려 하고 안 그리다가 더 그게 심화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만화도 그만뒀으니까 난 쓰레기야 이러면서 저를 약간 좀 많이 깎아내리고,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좀 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 하기도 싫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시골집 근처에 양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기차역에서 새벽에 이제 뛰어내렸었었는데 실패가 되고 경찰한테 인수가 돼서 그때 이제 좀 치유를 받게 된 게 좀 제 아픈 기억의 흐름인 것 같아요. 자살클럽 1권 말기에도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만 18년도에 열차역에 투신을 하시고 입원을 얼마나 길게 하셨죠? 입원을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입원을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마주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던가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거기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정상적인 방향으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 단락은 나와 치유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치유에 대해서. 나 치유야. 제가 그 입원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는 6개월이면 누가 보기에 짧을 수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제가 되게 말썽을 많이 부렸어요. 진정제도 많이 맞았고요.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막냐 이러면서 막 발광을 부린 적도 있었고, 우선 그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붙인 게 가장 크긴 해요. 젊은데 왜 이쪽에 왔냐 막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말 붙이려고 하니까 저는 계속 귀찮아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본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좀 위로가 좀 됐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자기 힘들었던 일 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거는 병원 안에 모임이 있어요. 이제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서로 아픔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아픔을 서로 그냥 나눌 수 있다는 그 공간 자체가. 밖에서 아픔을 얘기를 하면은 좀 약하게 보잖아요. 얕잡아 보이고 그걸 이용한다거나. 근데 거기선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서로가 좀 평등했고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다독여주고 그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치유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들었던 게 뇌리에 가장 크게 박혔던 게, 환자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뭐 이런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 공간 안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나가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걸 안 받아주고 사회가 시선이 곱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내가 풀어볼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약간 도와드려 봐야겠다 해서 그걸 하면서 약간 좀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치유는 아무래도 그 모임에서 아픔을 공유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간의 시간을 안에서 보내시고 중간에 그런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도피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화를 버렸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와 만화라고 하겠습니다. 만화를 처음에 버렸죠. 근데 데뷔는 했어요. 첫 데뷔가 21살의 기억으로 데뷔를 하고 하는 내내 나는 그래도 조그만 영세 플랫폼이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플랫폼이지만 데뷔했다.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계속 비교를 했어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에서 이제 연재하는 후배들, 선배들하고도 나는 좀 뒤떨어지고 뭔가를 해도 작품을 계속 하는데 또 주관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좋아서 만화를 하는 건지 만화한테 끌려다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놨어요. 완결을 해놓고 나서 다시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제가 만화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 쉬는 기간에서도 내가 힘든데도 표현한다는 그게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계속 만화 그리면서도 지금도 느끼는 건데 나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면 내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자살클럽에 대해 이야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클럽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살클럽은 가상의 OECD 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이 그 자살클럽이라는 곳을 향하게 되어서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살클럽 안에 있는 자살 도우미 구이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나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만화입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죠. 뭐 옛날에 한창 유행했었던 영국 만화 저희 어릴 때 자살토끼도 네. 그렇고 뭐 등장인물의 자살의 핵심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무라카미 하루키 노르웨이 숲도 그렇고 바닐라 스카이 올드보이 등이 있고요. 최근작으로는 황 웃는 돌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계시는 황혜기 작가님의 나는 자살 생존자입니다 라는 만화도 있고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으신 작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요소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자살클럽이라는 작품을 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큰 틀에서 구조적으로 따지면 그 충사 유루시바라 유키의 작품을 좀 많이 따왔어요.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의 구조 안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를 다 담아내면 이게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났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김태영 선생님 자살공화국이나 토머스 조이너의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 죽음에 대한 사례를 좀 공부한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그 자살공화국 등의 책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은 작품을 준비하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치유? 치료? 건강해지는 과정?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정 중에 읽으셨던 건지. 제가 그 관련 책을 읽게 된 거는 이제 병원을 나오고 나서 작품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은 제가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작품을 하기에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될까? 그런 걱정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기왕 작품을 할 거면은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죽는지에 대한 살짝의 이론적인 그리고 그런 사례 같은 거 좀 참고해야겠다 싶어서 그 자살공화국의 책이랑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면서 여러 사례를 봐왔던 것 같아요. 책에서 나오는 구문이라든가 주제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자살공화국이라는 책은 한국 사회의 자살에 대한 사례를 좀 많이 다루거든요. 거기 안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개인의 선택이보다는 사회 이 공동체의 약화가 돼가지고 죽는다는 구문이 있거든요. 그 구문에서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과연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와해되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도 있고 남한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약간 좀 고민하게 된 구절이었어가지고 그 구절이 아직도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살이라는 주제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거나 은유되는 게 아니라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틀로서 사용되잖아요.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자살이라는 요소를 크게 사용하면서 의도하거나 목적하는 바가 있었는지. 자살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민감한 소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터부시할 거예요. 왜냐면 죽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프면 내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터부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이 섞여서 약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선택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살이라는 걸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물론 저도 작품하면서 고민이 많았죠. 아무래도 자살이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댓글도 달려요. 자살자들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보면 좋아하겠냐? 작품을 할 자격이 있냐? 그런 걸 볼 때 저도 상처를 받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받아가면서 지금 좀 고민하면서 작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큰 이유는 아픔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길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게 가장 큽니다. 조금 환기를 하는 주제로 자살클럽 안에서 나오는 캐릭터, 자살클럽의 오너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언제나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는 이 노신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플레이그 닥터. 왜 하필이면 그 가면을 쓰셨나요? 혹시 지금 이야기하면 스포가 됩니까? 아니요.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큰 이야기의 구조에 그 영향을 주는 그게 아니라서. 까마귀 가면이라고 하죠. 그 역병의사 가면. 그거를 쓰인 이유가 그냥 까마귀하고 자살이라는 죽음하고 왠지 이미지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직접 자살을 의뢰하는 분한테 다가가는 의미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과 사의 사람한테 까마귀가 근처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런 걸 약간 좀 제가 이미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데뷔작인 21살의 기억. 21살의 기억과 자살클럽이 분위기상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는 의도된 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작품에 녹여내면서 작품상 그리고 이제 주제상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인지. 21살의 기억하고 자살클럽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셨는데 아마 후자 쪽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21살의 기억도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자전적인 만화고 자살클럽도 물론 픽션의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제 삶의 경험에서 이제 거기서 토대로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둘이 자연스럽게 융화가 된 것 같아요. 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의도된 바는 아니었네요. 21살의 기억 이야기를 한 김에 현재 자살클럽이라는 책을 구매한 이제 독자들 중에 현재 딜리업에 올라가 있는 21살의 기억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21살의 기억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죠. 21살의 기억은 제가 살아온 삶의 일대기를 그린 저의 자전적인 만화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렇게 성장해왔고 내가 이렇게 컸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만화고요. 그걸 통해서 그냥 제가 살아온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전적인 만화입니다.
앞에서 자살이라는 소재를 인용을 했을 때 어떤 작품을 참고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작품 충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작품 생활을 하며 멘토나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 작가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처음에 이제 만화를 그려야겠다고 다짐했던 작품이 그때 초창기 웹툰이었을 거예요. 그때 억수씨 작가의 연옥리 보고 계셔를 보고 나서 나도 만화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되게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만화 달랐어요. 소년물, 액션물, 살극물 그런 많았었는데 그냥 자기 일상 이야기 얘기하고 되게 잔잔한 만화더라고요. 이것도 만화가 되네? 나도 그럼 이런 만화 그릴래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억수씨 작가의 연옥리 보고 저를 좀 좋아하고 지금도 억수씨 작가를 좀 좋아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만을 저도 봤습니다만 참 여러모로 충격적이고 아. 의미 깊고 재밌는 작품이죠. 뭐 비슷한 시기에 연재됐던 아슬한 영웅전도 뭐 비슷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결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만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지 깊은 만화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